코스피는 출발과 동시에 소폭 오르며 8,900선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동력이 주춤하는 듯했지만 오후부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사상 처음 장중 9,000선을 돌파했고 하루 새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 9,063.84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9,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종가가 8,000선을 돌파한 후 16거래일 만입니다. 올 초 4,3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115% 넘게 상승해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9,000 돌파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6.51% 상승해 270만 원에 다가서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도 대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전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낮아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팔자로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홀로 1조 2,777억 원어치를 사들여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13원 넘게 오르며 다시 1,5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코스피 9,000을 9,063.84, 하루 새 200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며 코스피는 처음으로 9,0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도 우리 증시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중동 종전 소식으로 인한 유가 하락, AI 투자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쿡 CEO가 반도체 부족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됐고 올 초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중동 사태 여파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시가총액은 3,500조 원에서 7,4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각각 170%, 270%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10,000포인트 전망도 잇따릅니다. 실적 전망이 얼마나 더 올라가 주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요.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10,000포인트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반도체 관련주만 잘 나가고 있는 점은 증시 기초 체력엔 불안 요소입니다. 코스피 전체 900여 개 종목 중 상승 마감한 종목은 103개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20, 30대 투자자는 수시로 주식창을 확인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가 올랐다 내리는 장, 불안감이 커집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들이는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도 좀 큰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증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2008년 한 달여 사이 1,500포인트 선에서 9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 서서히 반등했던 코스피. 최근엔 밀렸다 가파르게 치솟는 V자 곡선이 반복됩니다. 지수는 7,000에서 9,000을 오갑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같은 1% 등락에도 오르내린 폭은 10배가량 커졌습니다. 자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사실은 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여지는 사실 크다라고. 반도체주 쏠림에다 전쟁 등 나라박 바람도 거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서만 26차례 발동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치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변동성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보면 이미 임계치는 넘은 상황이고 몰빵 투자나 이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하면. 이번 주 들어 상승세가 꺾이던 한국형 공포지수는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